안녕하세요. 담비예요. 지난 시간에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언제 자고 얼마나 자고 어떻게 자는 것이 건강에 좋은가 이 정도 자면 충분한 건지 더 일찍 자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못 얻으셨을 것 같아서 너무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서요. 그래서 조금 부연 설명을 오늘 붙이자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평균적으로는 이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이 확보가 돼야지 건강을 유지하실 수가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왜 되게 조금밖에 못 잘 때도 많지 않나요? 뭐 특별한 일이 있거나 갑자기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두세 시간밖에 잠을 못 잘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졸린 시간, 그 시간에 이제 깜빡 잠을 자고 일어나면 또 사실은 생활이 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되게 급하고 뭐 마감이 다 됐을 때 이럴 때는 진짜 한 두세 시간밖에 못 자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뭐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언제 자는 게 좋냐는 거죠. 내가 이제 급박한 상황일 때 그럴 때는 가장 졸린 시간대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게 이제 12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2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시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해가 떠서 새벽에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실 두세 시간 자는 게 컨디션이 가장 좋거든요. 사람마다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시간들이 내가 계속 지속할 수는 없거든요. 하루에 두세 시간만 자는 그런 것들을 좀 지속 가능한 수면 패턴은 어떤 거냐? 최소 2개의 장기는 쉬어야 된다. 20, 30대 좀 젊은 나이라면 그럼 4시간 정도는 수면을 확실히 확보해야 되는데 잠드는 데 걸린 시간, 좀 깨는데 걸린 시간이 있으니까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앞뒤 시간은 필요해요. 그래서 한 5시간 정도의 수면을 잔다고 했을 때는 내가 간이 좀 허약한 체질이다. 그러면 1시부터는 꼭 깊은 잠을 자야 되니까 그것보다 좀 이른 시간에 잠을 자기 시작하는 것이 더 좋고 일반적으로 패는 모든 사람이 사실 하루 종일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쉬어야 돼서 3시부터 5시까지는 자신의 수면 패턴에 반드시 넣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간대는 잠을 주무시는 게 좋아서 그것보다 조금 일찍 자서 포함해서 3시부터 5시까지 포함해서 더 늦게 자거나 더 일찍 자거나 이런 식으로 수면 패턴을 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야행성이 아니라 주행성 동물이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람은 밤에 자고 낮에 활동하는 그런 동물이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사실은 진화돼 왔거든요. 현대인들이 이제 불이 만들어지고 전기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낮에 활동을 어, 하는 것처럼 밤에도 활동할 수 있게 됐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야간에는 밖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했고 그리고 깜깜해서 무언가를 할 수 없고 밤에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사람은 올빼미가 아니라서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한계 때문에 실제로는 밤에 잠을 주무시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장부의 체질에 따라서 본인이 허약한 장기의 시간을 포함해서 잠을 주무시는 게 좋고, 그게 최소 4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사람에 따라서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너무 늦게 먹는 것들을 되게 주의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음, 위에서 최소 3시간 정도 음식물이 머무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음식물이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게 되면 음식물이 식도를 따라서 역류하는 질병이 오잖아요. 그래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기 쉬워요. 그냥 어르신들 보면, 뭐, 이렇게, 좀 나이 들면 대부분 다 그런 것 같긴 한데, 저녁 먹고 나서 이제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깜빡 좋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만약에 저녁에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바로 누우면 안 돼요. 바로 누우시면 음식물이 위액하고 아직도 섞여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역류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씩 새 나오거나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위장에서 최소한 십이지장 소장으로 내려가고 난 다음에 수면을 취하시는 게 되게 좋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저녁 먹고 나서 최소한 3, 4시간 정도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주무셔라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데
저녁을 늦게 먹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퇴근하고 나서 오면. 그 식후에 약간의 운동, 가벼운 산책 같은 거, 운동을 해가지고 소화를 좀 더 원활할 수 있도록 강한 운동은 오히려 소화에 방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약한 운동, 부드러운 운동 같은 것들을 해서 소화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게 좋고, 그게 안 되면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잠깐 조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으세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이제 심포의 시간이 사실은 7시부터거든요. 7시부터 9시 사이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그 시간에 좋은 음식을 먹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면 면역력이 되게 높아지고 사람의 컨디션이 되게 회복될 수가 있어요. 신장의 시간에 잠깐이라도 허리를 삐면 좋고 신장이 콩팥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좋거든요. 콩팥이 허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시간에 완전히 잠을 자지 못하더라도 왜냐하면 5시부터 7시까지니까. 근데 저녁 먹기 전에 잠깐이라도 누워서 휴식을 취하세요. 아니면 요가 자세처럼 요가 매트에 누워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복식 호흡을 하는 것처럼 깜빡 조는 것도 되게 좋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너무 피곤할 때는 그 시간에 음, 엎드려서 잠깐 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회복이 되게 빨리 돼요. 엎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낮에 먹은 음식물이 소화가 덜 돼서 음식이 역류할까 봐. 이게 엎드리면 위의 형상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역류하지 못하게 이제 각도가 이렇게 좀 되거든요. 그래서 식도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위보다 위치하게 돼서 오히려 이제 역류하는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엎드리면 이제 빛을 좀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깜빡 조는 때는 그런 게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 집안에 이제 편안하게 안락 의자 같은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이제 조금 허리를 펴고 쉬는 것도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자신에 맞는 수면 패턴, 내가 정말 짧게 잘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그러면, 정말 피곤한 시간에 두세 시간만 자서 한 개의 장구라도 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그것이 이제 폐의 시간이면 훨씬 더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짧게 자는 잠을 막 계속 지속할 수는 없어요. 절대 사람이 최소 4시간 이상의 수면을 확보해야지 이제 건강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 4시간은 가급적이면 간과 폐의 시간을 포함한 시간이 좋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조금 체질에 따라서 일찍 주무시는 게 좋은 분들, 좀 늦게 자도 괜찮은 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의 생체 시계에 맞는 수면 패턴을 가지시는데 그 생체 시계라고 하는 게 체질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간이 약한 토, 금 같은 경우는 1시부터 3시까지 반드시 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금이 약한 오히려 목에 그 체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나 하이 체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늦게 잘 수도 있지만 그래도 3시부터 5시를 포함한 시간대는 완전히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면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에 맞는 4시간에서 혹은 8시간까지의 수면을 일반적으로 쉬시면 장기가 회복해서 혈액을 생산하고 그동안 이제 낮 동안 회복됐던 그런 것들, 손상됐던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병이 걸리는 건 당연한 거니까 자신의 그 타입에 맞는 수면 패턴을 가지셔서 건강을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의 담비였습니다.